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23학번 김다혜. 24학번 최보빈입니다. 2023년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영화 마르셀의 여름에 배경이 된 도시를 드라이브하는 랜선 여행입니다. 보빈님, 어떤 도시인가요? 저희가 오늘 함께 떠나볼 곳은 지중해 연안과 알프스 산맥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남프랑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떠나볼까요? 다혜님, 랜선 여행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 학기 주제인 프랑스 영화 중 마르셀의 여름을 다 같이 시청해보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네, 마르셀의 여름은 마르셀 파뇰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한 것인데요. 도시 소년 마르셀이 프랑스 남부 시골 별장에서 보낸 여름방학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 담긴 남부 프랑스의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영화를 보고 남프랑스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렇다면 남프랑스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프랑스의 도시에는 니스, 마르세유, 액상프로방스, 아비뇽, 아를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날씨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남프랑스로 여름 휴가를 보내러 온다고 하는데요. 또한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예술가들이 남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보비님, 반고흐 아시죠? 당연하죠. 근데 반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 예술가로 알고 있는데 반 고흐가 남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했었나요? 네, 반고흐는 아를이라는 지역에서 300여 점의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보미님이 아를의 매력에 빠진 고흐가 작품의 모델로 했던 곳을 설명해 주세요. 네, 반 고흐의 작품 아르 요양원의 정원을 그대로 복구해 놓은 에스파스 반 고흐가 있는데요. 이곳은 고흐의 흔적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작품과 똑같이 색을 칠해 놓은 병원입니다. 그림 속 정원까지 그대로 복구해 놓았으며 내부에는 반 고흐의 삶과 예술 세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서 자료와 작품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답니다. 다음 장소는 다인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를레의 푸른 광장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 속에 실제 카페인 카페 반고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비님, 아를은 고흐의 작품으로도 유명한 곳 이외에도 로마 시대의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기에 지어진 아를르 원형 경기장과 경기장 근처에 아를 고대 극장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 아를에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그럼 이제 다음 도시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이번 장소는 폴 세잔의 도시라고 불러도 무방할 액상프로방스인데요. 폴 세잔에 대해 짧게 소개해 보자면 반 고흐, 폴 고겐과 함께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예술가이자 근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사과와 오렌지, 목욕하는 사람들 등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폴 세잔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알아볼까요? 네, 먼저 80점이 넘는 세잔의 작품에 등장하는 생트 빅투아르산은 부슈디 론 지방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무려 약 20km에 달하는 숲,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트레킹, 다양한 마운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정상까지 대략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세잔이 왜 생트 빅투아르 산을 그토록 많은 작품으로 남겼는지 직접 산을 타고 오르며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비베미스 채석장인데요. 세잔의 정물화에 사과가 자주 등장했다면 풍경화의 단골 소재는 앞서 말했던 생트 빅토르 산입니다. 세잔이 이 산을 그려낸 장소가 바로 비베미스 채석장인데요. 세잔이 이곳에 직접 화판을 설치하고 그림을 그렸기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죠. 현재 미리 투어를 신청해야만 둘러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비베미스 채석장도 한번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폴 세잔의 시점에서도 바라보고 직접 가까이에서까지 만나보는 생트 빅투아르 산이라 두 곳은 꼭 같이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폴 세잔이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작품 활동했던 작업실도 액상 프로방스에 있다던데 어떤 곳인가요? 네, 폴 세잔의 아틀리에는 1902년부터 1906년까지 사용했던 작은 규모의 작업실인데요. 특히 북쪽으로 크게 나 있는 이 창문은 세잔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자연광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던 세잔에게 이 창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틀리에에서는 세잔이 생전에 사용한 도구, 발표하지 않은 그림, 서신 등을 직접 하며 그의 예술혼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아틀리에 방문은 세잔과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상 프로방스를 둘러보면 폴 세잔에 대해 모든 걸 알아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럼 다음 도시로 넘어가 볼까요? 보비님,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마르세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의 항구들 중 가장 크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마르세유의 구항구는 해안가에 있는 항구 중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항구입니다. 그만큼 프랑스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었으며 오늘날의 구항구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대중예술, 모임의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구항구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노트르담드라 가르드 성당이 바로 마르세유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파리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과는 다른 건축물인데요. 보통의 프랑스 성당 건축 양식과는 다르게 건물 옥상에 거대한 돔과 더불어 줄무늬 모양을 하고 있어 마르세유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공존하는 만큼 예술가들이 발길을 멈춰 작품의 영감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술적 특성을 살려 2014년에 마르세유 연맹에서는 거리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넓은 예술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당 장소에 방문하면 벽뿐만 아니라 계단에서도 예술 작품들을 마주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와, 거리에서 예술 작품을 마주하다니 정말 낭만적이네요. 다음으로는 해안가를 따라 대표적인 휴양도시 니스로 넘어가 볼까요? 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가 앙리 마티스의 미술관이 바로 이곳 니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앙리 마티스는 37년 동안 니스에 살면서 니스를 배경으로 많은 작품들을 남겼던 만큼 이 마티스 미술관은 마티스가 생전에 살았던 저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티스 미술관에는 마티스의 종이 작품이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특히 화제가 되는 작품으로는 푸른 누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푸른 누드는 마티스가 평생을 사랑한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의 푸른빛도 한 가지 푸른색이 아니죠. 미묘한 차이가 부분적으로 보이는데요. 색종이를 오려붙여 만든 작품이기에 이러한 색채의 미묘한 차이가 더욱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작품은 손작업으로 다양한 도형을 평면에 표현하는 현대적 그래픽 아트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안가를 따라온 휴양 도시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언급했던 니스에는 마티스 미술관뿐만 아니라 차로 20분 정도 거리의 근교에 에즈빌리지라는 작은 마을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터키와 프랑스군이 마을을 점령하기도 한 수많은 전투가 이루어진 요새인데요. 1860년 4월에 에즈빌리지 사람들의 만장일치로 프랑스의 영토에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즈빌리지의 대표적인 명소로는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선인장 산책로인 자흐당 엑조티크가 있는데요. 에즈빌리지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다양한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는 무려 약 400m의 높이라고 합니다. 약 400m의 높이라니 상상만 해도 크게 압도당할 것만 같네요. 에즈빌리지 언덕을 내려오다 보면 노란색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는 바로 프라고나르 향수 매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비누, 향수, 쿠션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곳의 명칭인 프라고나르는 1926년 로코코 미술을 대표하는 그라스 출신의 거장 장오노레 프라고나르를 기려 회사 이름을 프라고나르로 명명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향수 박물관과 미술관, 패션 박물관 6개를 운영하는 니치 향수 브랜드로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영화 마르셀의 여름을 보면서 남프랑스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남프랑스의 해안가를 따라서 드라이브하는 여행이라니 그 자체로 정말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에 남프랑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 코스대로 드라이브 해보고자 하는 로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남프랑스 랜선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본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 어문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소속 김다혜, 최보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